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왕도는 없다. 더 어려운 기술 위주로 더 힘들고 어렵게 공부해야 된다.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졸업생들이 너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는데, 이제 그니까 조기 소개? 먼저 보고 싶다고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 그 졸업도 안 했는데, 졸업 안 한 친구들 컨택이 너무 많이 돼서, 키스튜디오는 졸업 안 한 친구들 한 3, 4명 데려갔고, 거기 연봉도 높거든 평균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레인보우 브릿지 팀이라고 처음에 강아지 사진 이렇게 올리잖아요. AI로 강아지 사진을 올리면, 이렇게 강아지 사진을 올리면 그 강아지 사진으로 어떤 품종인지 찾아줘요. 찾아준 다음에 그 품종을 이렇게 찾으면 여기서 찾아요. 단모치아라고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치아 사진 올린 걸로 매핑을 해서 강아지 모델링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고,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강아지랑 이제 함께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은 다 지원되거든요. 근데 이 기술인데 이게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 친구들 논문 한 300개 넘게 검토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인간 매핑 기술은 그래도 논문들이 좀 나왔는데, 이게 약간 반려동물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리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려동물이 죽고 나면 사람들이 엄청난 우울감에 빠지면서 거의 배우자가 죽은 정도의 이렇게 그 힘듦이 올 때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동물들을 매핑하려고 보니까 논문들도 거의 없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 아무튼 이거를 예전에 한번 올렸을 때, 방금 그거는 이제 클로즈 베타 하기 전 버전이고요. 이거 올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그런 그 정보 프로젝트 많이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엄청 큰 기업. 그 기업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짰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들 스카우트 하고 싶다 연락 왔는데 서로 연봉이 안 맞아서 빠이빠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이 친구들이 졸업이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친구들 보고 싶다고 이미 다른 기업이랑 이미 컨택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두 친구 정도 한번, 네 친구 정도가 이 회사랑 컨택을 해서 뭐 잘 맞으면은 하는 거고, 그리고 한 친구 정도 한 9월에 또 한 명 더 한번 이제 얘기해 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 기업 아니더라도 얘네들은 원래 고연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애들이라서, 저는 뭐 이렇게 유튜브에도 그냥 소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저게 기술이 AI에다가 대충 보셔서 아시겠지만 메타버스에다가 거기다 서버 기술에 보안 기술까지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4, 5개 기술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모든 스마트폰도 지원되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저 관련 기술 연구하는 그 기반 기술이 또 있어요. 저게 유명한 기술은 아닌데 막 피프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정신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기술들이 이것저것 쌓이다 보면 이런 친구들은 보통 한 명당 기술이 한 두세 개 이상 쓰게 되고, 그런 이해도가 있으니까 이제 기존의 대학원 박사학위들이 많이 연구를 하던 그런 연구도 사실 그 사람들 못지않게 얘네들이 연구를 해낸 거거든요. 근데 아직 더 발전해야죠. 물론 이제 그 실제 클로즈 베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런 식의 친구들은 이미 졸업하기 전에도 컨택이 다 되거나 졸업해도 바로 금방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요즘은 졸업생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두 다 쉽게 실력 향상을 하려고 하는 시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막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그 형이 그 뭐지 해외에서 막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해외에서 막 살고 오다 보니까 그 해외에서 그냥 한량처럼 논 거지.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한국에 오니까 이제 30대 중반이 된 거야. 근데 가진 기술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그랬지. 국비지원 가면 거기서 사람들 잘못 만나서 맨날 술 먹고 놀지 말고 그냥 지금 좀 빡세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뭐 지금 개발 잘 못하고요. 망했고, 그 다음에 어떤 아는 형 통해가지고 어떤 동생이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이라 해도 뭐 제 학생들 나이라서 그래서 제가 조언을 빡세게 해줬죠.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해줬는데 그 친구도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국비지원 가서. 왜냐면 다들 직업 없어서 그냥 막, 그 친구는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좀 더 짠한데, 그 친구도 이제 뭐 서울 상경해가지고 뭐 잘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망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조언을 해줬죠. 거기 사람들한테 휩쓸리지 마라.
그 거의 대부분 90% 이상 코딩 못할 거다. 실제로 경향신문에서 그 기사에 보면은 비전공자가 개발자가 된 케이스는 총 3%밖에 안 된다고 나오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거의 다 망하거든요. 그 친구도 비전공자였고 나이도 이제 30살 이제 갓 30살 된 친구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죠. 근데 다들 마음가짐부터가 문제인 게 이거를 전문직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막 변호사, 막 의사 이런 것만 전문직이라 생각하지 개발자는 개똥으로 보는데 실제로 그거는 이런 구피지원에서 쉽게 구피지원 나오면 개발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기반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개발자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미스테리 할걸. 어떻게 신입 개발자가 연봉 8천이 돼? 아직 미스테리 할걸? 근데 그렇게 될 법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술이 복잡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 기술은 복잡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잘하는 개발자는 사람들이 그냥 뭐 하나만 존나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되게 복합적으로 잘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개발자를 원하지. 근데 그 잘 되는 개발자는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노프 팀장이 해석한 잘하는 개발자는 이 복잡한 기술들을 다 지휘할 수 있고, 그거 어떤 기술이라도 잘 적응해서 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진 개발자인데, 그런 개발자 만들려고 우리가 2년을 정말 개고생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굿비전이 꿀 빨고 돈 벌 때 우리는 기술 개발을 했다고.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밖에 안 나오죠. 저희는 졸업생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진짜 뭐 아니 4년에도 개발 안 돼서 코딩 안 돼가지고 전공자들도 빌빌대는 시장에서 진짜 뭐 4개월 만에 개발자가 된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일단은 그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학원에서는 상담받으면 네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예 무조건 가능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상담하는 애들은 개발자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냥 개발 1도 모르고 그냥 기만 존나 세가지고 사람들 보고 그냥 상담 스킬만 있는 거야. 약간 용팔이 같은 거라고. 제대로 개발하는 애들이 무슨 상담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지. 나도 되게 많이 봤거든, 옛날에 학원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처럼 되기 힘들어서 웬만하면 우리는 팀장들이 다 상담하거든, 뭘 하든지. 왜냐면 전문가가 상담을 해줘야 정확하게 하지, 개발 잘하는 사람들이 해줘야 완전 정확하게 해주는 거지. 실제로 피부과 같은 데를 가서 막 사마귀 같은 거 막 뺄라 그러고, 여기 여기 뭐 비립종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그 뭐지, 간호사 상담실장 이런 애들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런 애들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비립종이라고 막 그러니까 막 비립종 많다 그지라는데, 막상 의사 선생님이 딱 오잖아. 그러면은 의사쌤이 하는 말이 이거 비립종 아니고 사막입니다 이러면서 뭐 그냥 얘기하거든.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꼭 한번 전 빼러 가거나 그러면 꼭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 전문가들은 확실히 보는 게 달라. 근데 그런 상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어차피 그런 상담이 필요도 없지. 얘네가 그냥 열심히 듣기만 하면 돈 나오는데, 정부에서 돈 주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의심 없이 생산자의 마인드를 의심을 안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거만큼 멍청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데 가격이 6,000원, 7,000원에서 막 8,000원, 9,000원만 돼도 사람들이 기겁하면서 비싸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재료가 여러분들 부모님, 엄마들이 해주는 것처럼 좋은 재료를 써서 여러분한테 먹이겠냐고. 당연히 제일 싼 걸 하겠죠. 고추장도 업소용으로 나가는 고추장이랑 우리가 마트에서 꼼꼼하게 보면서 사는 고추장이랑 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업소용이 질이 좋기가 힘들지. 아니면은 진짜 좀 비싸고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느낌이던지. 보통 그렇거든. 그래서 싸고 좋은 건 없어, 세상에. 그리고 쉽고 빠른 건 없고, 내가 쉽고 빠르면 남도 쉽고 빠른 거야. 게임 하면 보면 알겠지만, 게임은 기본적으로 좀 쉽잖아요, 룰 자체가. 내가 상대방을 이기면 되잖아. 근데 그 작은 심플한, 룰이 심플하잖아. 그러면 롤도 봐봐. 룰이 심플한 대신에 사용자가 개 고수가 돼가지고 내 계급이 뭐 실버나 이런 거밖에 못 되잖아. 이게 현실이라고. 세상에 쉽고 좋은 건 없어. 그러니까 어려운 방향만 선택해서 해야 돼요. 개발 공부할 때 대충 넘어가지 말고, 내가 만들더라도 조금 어려운 방향의 내가 하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방향의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요. 그리고 대충 뭐 이해도 안 되는데 쓱 넘어가지 말고, 그런 식의 패턴으로 공부하니까 뭘 하든 못하는 거예요. 디테일 항상 챙기고요. 여러분들 패션 쪽에서도 사실 되게 비싼 제품들의 특징인데,
그 예를 들면 메종 마르지엘라 막 이런 그 옷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중에 디자이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패션 쪽에서 막 각광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 각광을 받냐면, 물론 이제 지금은 또 좀 관리아노가 하고 난 다음에 좀 바뀌긴 했는데, 옛날에 메종 마르지엘라는 정말 패션 피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일반 디자이너들이 보여줄 수 있는 디테일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디테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싼 제품은 디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닌데 루이비통은 뭐 합성 피혁으로 얼마에 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루이비통도 굉장히 그 높은 하이엔드 라인으로 가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많이 챙겨요. 특히나 에르메스는 퀄리티 때문에 돈이 엄청 오른 케이스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죽들도 생산을 해내고 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인간은 특히나 고연봉 시장에 가고 싶으시면 디테일 못 챙기시면은 절대 고연봉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돈 잘 벌고 성공한 개발자들은 그 디테일이 훌륭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같이 회의를 해보고 같이 개발을 해보면 그 디테일 부분 잘 챙기니까 잘 되는 거거든. 나도 학생들을 볼 때 단편적으로 잘 안 가르쳐요. 학생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 디테일 부분을 무시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멍청하고 어리석은 생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갑자기 그렇게 되긴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삶이 회피형이었던 사람이 맨날 그지같이 살고 막 그냥 대충대충 살고 디테일 절대 안 챙기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코딩 시작하면 더 어렵지. 열심히 살아온 친구들보다. 그게 인과응보야. 내가 아주 그지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바뀌려면 뭐 엄청난 뭐 부모님의 원수가 막 와가지고 나를 화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이상 힘들고, 그러면은 꾸준히 묵묵하게 하는 게 좋지. 근데 그 꾸준히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개발자가 시장에 잘 안 풀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는 그런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밖에 안 오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델에 대해서 알려드리거든요. 알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거기까지 못 가요. 틴노바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연봉 받고 뭐 정말 멋있고 정치 싸움 없고 이런 시장에서 살고 싶다. 맞아. 개발자 존나 잘하면 정치 싸움도 안 해도 되고, 얘가 나 빡치게 하면 그냥 딴 데 이직도 편하고 잘하면 아주 좋아. 디지털 노마드? 싹 가능. 디지털 잘하면 회사에서 터치도 안 해요. 사고 안 치고 뭐만 해도 금방금방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개발자면 회사에서 터치 안 함.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니까 회사에서 출퇴근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디지털 노마드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디지털 노마드로 되게 멋지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임금을 진짜 조금 받으면서 디지털 노마드로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임금을 꽤 많이 받으면서 디지털 노마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개발자에 비해서 똑같은 임금을 받는 개발자에 비해서 디지털 노마드를 해도 그 사람보다 좀 나으면 회사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되게 대부분은 싫어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다 피해자 관점에서의 접근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 이런 부분에서 팀노바 오실 때도 내가 정말 근로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재벌이 나쁜 놈들이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팀노바랑 안 맞을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시장에서 선호하는 개발자를 만드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 다만 네카라쿠베 당토를 처음부터 가는 개발자라기보다는 일단은 연봉을 8천, 이렇게, 네카라쿠베 당토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8천 달라고 부르기가 조금 애매해요. 일단 제시가 힘들어요, 신입 개발자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내가 내 실력에 맞춰서 여러가지 제시가 가능하거든, 회사마다. 근데 그 맛에 하는 거지. 그래서 연봉 8천도 2명 나오고 7천도 2명이 7천 가까운 친구들도 한 3, 4명 더 나왔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자본주의 같아.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도 그런 거고, 시장에 정해진 금액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들 과자 같은 거 뒤에서 사도 권장 소비자 가격, 희망 소비자 가격 이렇게 써 있거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는 공장에서 출하할 때 제조사 입장에서 요 정도로 팔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실제로 가격은 그 동네 마트에서 결정을 하죠. 편의점에서 결정을 하던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 아직도 시장 경제예요. 부르는 게 값이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게 과자가 만약에 8,000원에, 그럼 여러분 비싸서 안 사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유기농 제품으로만 하고 맛이 기똥차. 그럼 8,000원이라도 사 먹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계산하는 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개발자가 훨씬 잘 돼요. 그래서 꼭 디테일을 챙기셔야 되고,
어설프게 그냥 뭐 쉽게 배워서 쉽게 간다. 그 얘기는 내가 쌓아온 장벽도 굉장히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지금 개고생하고 하시면서 개고생하면서 그 만든 장벽이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게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